자, 이번 시간 제12회 FAT 1급 실무 수행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번호는 B12 8개, 감독관 번호는 N3.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승진자동차는 카 인테리어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올해는 6기 15년입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을 고치렵니다. 승진자동차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정정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서 발급받았고, 주업종 코드 있고 사업자 등록증 참고해서 정정하시고 사업장 세무서와 주업종 코드도 등록하시래요. 여기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회사 등록하겠습니다. 번호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 바꿀 수도 있죠.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준수가 아니라 박진형.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번호는 알 수가 없죠. 원래 사람 거니까 뭐 지울 수도 있겠고 뭐 놔둘 수도 있겠고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놔두러 갈게요. 그 다음에 주소는 통일로 133-5 맞고 전화번호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쓰라고 그랬잖아요. 550 업종 코드를 쓰면 업태 종목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503005 도소매업, 그 다음에 카인테리어 등 이대로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은 10년도 4월 4일 맞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도 서대문 F2키 눌러서 서대문 110번에 있네. 나머지는 모르니까 놔두고.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을 수정하렵니다. 재무제표의 수정, 그 중에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라고 그랬고,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연결되는 이것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손익계산서를 갈게요. 매출부터 다 비교했는데 상품 매출 원가가 137, 얘는 130이죠. 그럼 기초하고 단기 타계정 대책까지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아니 더블 클릭이 아니라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기초 상품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틀려 있고 타계정 대체도 있어요. 일단 기말 상품을 손익계산서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무상태표에서 고치도록 할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고 거기에 상품이 여기 마이너스 나 있죠. 상품을 쳐볼게요. 있으면 그리 옮겨갈 건데 숫자가 틀렸나 봐요. 4600 하고 양쪽을 맞추고 끝냅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기초 매입 157 기말은 와 있고 타계정으로 대체 100만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1억 3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5097200 여기는 법인세가 없네요. 999 998 5097200 그리고 나면 64914-066원, 여기 64914-066원 딱 맞죠? 닫고,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종업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종업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도 코드 번호가 다 존재하네요. 장기 대여금을 찾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6월에 가서 쭉 내려가서 장기 대여금 더블 클릭할게요. 차입금인데 장기 대여금이라고 그랬죠? 장기 대여금. 여기 가서 7001 금액 1200 7002 뭐라? 이거 뭐야?
7001이 아니라 70001 70002 금액은 600. 나머지는 뭐 상환이나 이런 거는 입력할 자리가 없네요.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내용 보니까 밑에 지문을 먼저 봐야 되겠죠. 만기가 도래한 정기 예금을 수령합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표야. 그럼 정기 예금은 기업은행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정기 예금을 빼주고요. 원금이 2,000 이렇게 됐네요. 2,000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까지 같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와요. 여기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야. 2,100. 나머지는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날짜는 7월 15일. 대변에 정기 예적금을 없앨게요. 정기 예적금은 기업은행 거고, 금액은 2천만원짜리 없어지면서 수익을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 10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통장은 국민은행이네요. 2100. 두 번째 문제, 유무형자산의 구입인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날짜는 7월 20일자. 내용을 보니까 전시장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대. 그리고 뭐 금액은 8만원이고 현대서비스한테서 받았네요. 대금은 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기로 했다. 일단 수선비 처리하시고 돈 나중에 주는 거죠. 미지급금. 그때 이제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메인 매출에다가 다시 입력하시겠네요. 그래서 날짜는 7월 20일자 날 바꿀게요. 차변에 수선비 금액은 8만원. 대변에 돈 아직 주지 않았네요. 미지급금 금액은 8만원. 세 번째, 약소금 발행거래 아성전기에서 외상매입금 4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줍니다. 외상매입금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오늘이 발행한 날짜겠죠. 이날이겠네. 거래일자. 외상매입금 400 없애고 일부 지급어음 나머지 현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현황의 반영. 자금관리, 그 다음에 문구 하나 붙었대요. 전자어음 등록. 이 문제에서는 전자어음을 직접 등록을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데 한번 상황 봅시다. 날짜는 7월 21일자 외상 매입금을 아성전기 거를 없앱니다. 금액은 400. 근데 일부는 어음을 발행했고 3500원. 나머지는 현금을 줬어요. 50. 그리고 이제 보통 같으면 여기 이제 자금관리 해야 되겠죠. 자금관리를 하면 여기다가 놓고 자금관리 눌러서 어음 발행했으니까 어음 번호를 여기다가 0032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F2키 눌러서 등록된 어음을 갖다 써야 돼요. 근데 등록된 어음이 지금 번호에 맞는 어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음 등록을 하래. 그럼 이제 어음을 등록을 시키려면 전자어음을 뭐 수령한 날짜, 금융기관 이런 것 등은 이제 금융기관은 여기 알 수 있고 매수 뭐 이런 것들은 좀 쭉 앞전에 기출문제 보면 앞 전건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등록시킬 수 있는 일만 처리해서 작업해서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다가 어음의 번호를 0032, 015, 07, 21, 22, 33, 44, 552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음을 주려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어음 등록입니다. 어음을 등록하려면 어음책을 수령한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 하는 날짜는 2015년이니까 이 15년 7월 21일 이전으로만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래 시험이라면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15년 뭐 0101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어음이 종류가 뭐냐? 전자어음이잖아요. 그럼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어디냐면 기업은행 거야. 기업은행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 번호
종이였으면 여기다가 자가 엔터 치고 1, 2, 3, 4, 5, 6, 7, 8. 여기는 종이는 8자리밖에 입력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안 쳐져. 뭐라? 아, 내가 지금 전자로 해놨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전자로 체크하지 않고 종이로 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금융기관 치고, 뭐, 한번 모두 다 해봅시다. 자가 엔터 치고 1, 2, 3, 4, 5, 6, 7, 8 계속 쳐도 입력이 안 돼요. 이게 한도니까. 이게 이제 종이가 아니라 전자잖아요. 전자면 금융기관, 기업은행 선택하시고, 여기 앞에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10자리를 칩니다. 003201 50721 223344552 하고 계속 쳐도 입력이 안 돼요. 딱 20자리야. 이렇게 하고 매수는 몇 매 할래? 근데 매수가 이제 늘어나면 제일 끝자리 2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나는 번호가 끝에가 2죠. 그럼 이제 10개 치면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이 쓸 거 아니니까 딱 샘플로 2개만 해볼까요? 2개. 이렇게 이제 임의로 만들어서 갖다 쓰라는 거예요. 등록할게요. 등록. 예. 닫으면 이제 하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야. 이 2개가. 1년 번호 2, 3, 10개 하면 10개가. 이렇게 해서 빠르게 어음책 수령한 날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날짜나 오늘 날짜 이전 걸로 하고 갖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행일은 오늘이고 만기가 2015년 11월 21일이니까 바꿔줘야 되겠고 은행은 방금 어음 등록할 때 그 썼던 은행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등록했던 어음을 삭제를 해야 되겠다. 잘못했다. 그럼 이제 어음 등록 가셔가지고 이걸 똑같이 맞추면 돼요. 2015년 0101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전자어음이었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기업은행이었지. 이렇게 하고 어음 번호는 알 수가 없지. 그럼 편집 눌러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안 쓸 거니까 똑같이 맞추고 들어가서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잘못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전자어음을 등록하는데 추가적인 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갖다 써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대손 발생과 설정. 7월 24일 날 문성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9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손 처리 시점에 충당금 잔액은 조회하십시오. 외상 매출금의 7월 24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은 시산표입니다. 7월 24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이 50만원 남아있죠. 이거 갖다가 빼란 얘기입니다. 날짜 7월 24일 날 외상 매출금은 90만원이에요. 문성 90만원 없애버리고 충당금 잔액이 50 있었으니까 다 갖다 쓰고 나머지는 없죠.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산표에 잔액이 충당금이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다섯 번째 퇴직금 지급 나왔습니다. 지문 먼저 볼게요. 영업 날짜 7월 31일 영업부 이시영 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퇴직금을 줍니다. 이제 보통예금이 빠지는 걸 알겠고 그다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하고 만약 원천징수하는 돈이 있으면 예수금이 생기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조회하라. 일단 퇴충을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부족하면 퇴직급여가 될 거니까 대손 처리하는 것처럼 일단은 퇴충을 찾아서 시산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이제 금액은 420만 원이네요. 일단 날짜가 7월 30일이니까 7월 달까지 가서 퇴충이 얼마 있는가 봐야 되겠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밖에 없어요. 그럼 다 갖다 써야 되겠네. 그리고 퇴직급여 처리하시면 돼요. 사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밖에 없으니 갖다 쓰고 나머지는 퇴직급여 처리하고 금액이 420이야. 원천징수하는 게 있으면 대변에 예수금 끊을 텐데 없으니까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뺍니다. 국민은행 금액은 620. 620이 아니지. 여기가 220이구나. 전체 420이니까 220 다 묶어가지고 420 이렇게요. 원천징수 하는 게 있으면 예수금하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볼게요. 이걸 보고 이제 읽을 줄 알려는 건데 퇴직소득을 이제 원천징수하는 내용 이 사람의
예, 이게 회사의 인적사항이고 이 회사 승진자동차 그리고 직원 이수영의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근무한 기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그리고 퇴직금이 420이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퇴직이 일어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먼저 갖다 쓰고 부족하면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하는 게 있으면 예수금 처리하고 나머지만 돈 주면 되겠고 여섯 번째 증빙위한 전표입력 전문업체에 상품 포장을 의뢰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줬어요. 돈 나갔고 포장비로 처리하래요. 날짜는 8월 11일 포장비 8월 11일 차변에 포장비 800번대만 씁니다. 금액은 25,000원 대변에 현금 줬어요. 25,000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거래 명세서 나왔습니다. 지문 살펴볼게요.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고 그 다음에 동거래와 관련해서 7월 30일에 계약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7일자이고 이때 돈을 먼저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고 처리되어 있겠죠. 이제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찾아서 적어놔야 되겠고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잔액은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얘기네요. 복수거래 이용해서 요거 각각 다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고 요거 작업하실 때 결제 내역이나 뭐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라. 메인 매출 가기 전에 7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가서 미리 받은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선수금 50만원 확인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상품을 공급하고 과세가 되는 물건이니까 날짜는 10월 7일자 11번 상단에 복수거래 누릅니다. 내비게이션 8개 단가 15만원짜리 그 다음에 카오디오 5개 22만원짜리 110만원 확인하시고 상대방은 내가 승진자동차니까 엘가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하라 했으니까 건너뛰고 결제는 복잡하죠. 상품 판금 맞고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먼저 뺍니다. 아까 50만원 있었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2030 플러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갈게요. 가서 10월 7일 엔터 쭉 다 치고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해서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거래처에 일단 보내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다 전송해야 되겠죠. 로그인 하시고 미전송된 거 매출 조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역 관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여기 밑에서 발행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다시 닫고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전송 상태 확인하시고 자동으로 다 가 있겠죠. 끄고 여기 오면 이제 전자 발행으로 바뀌겠네요. 두 번째 매출 거래 전자 계산서입니다. 내가 공급하고 있네요. 승진자동차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자동차 안전교육 위탁업체로 인가를 받고 강남자동차의 종업원에게 자동차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거래에 한해서 당사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이게 전자계산서니까 면세 선택하시면 되겠죠. 13번 면세 매출이 있네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에 따른 수익을 412번 용역매출로 상품 매출 하지 말고 412번 용역매출로 하고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 1번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날짜는 10월 10일이고 금액은 80만원짜리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월 10일 13번 면세, 품명은 자동차 안전교육이라고 하시고, 수령 단가 없고 80만원짜리, 상대방은 강남자동차. 전자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입력하시고, 분계는 돈을 뭘로 받았냐고 했다면 계산서를 보니까 여기 지금 현금으로 찍혀 있네요. 그리고 결제에 대한 말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럼 현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1번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매출을 412번 용역 매출을 쓰려니까 412번에 용역 매출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매입 거래 보겠습니다.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본. 이 청구서가 세금 계산서를 대신한다는 얘기네요. 공급가에 부가세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일인 10월 15일에 지금 이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작성 일자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날짜는 10월 1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돼서 납부했대요. 이제 10월 15일날 오늘 회계 처리하고 10월 15일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전폐 입력하십시오. 지금 과세되는 것이고 얘가 세금 계산서를 대신하는 거니까 51번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자입력 1번으로 하고, 납부 기한일의 거래를 일반 전표에다가 해라. 그래서 오늘 날짜인 10월 11일 작성 일자에다가 이 전표를 입력하시고, 이게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돈을 당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0월 15일까지 일단 고날 낼 거니까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 놓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메인 매출에 가서 10월 12일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되니까 51번 선택하시고요. 9월 전화 요금 금액은 100,200원, 부가세 10%, 상대방은 KT 서대문, 그 다음에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찍고, 분계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죠. 혼합 눌러서 차변에는 800번대 통신비, 그리고 미지급금 110, 220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일인 10월 15일에 일반 전표 입력하려니까 10월 15일자에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KT를 걸어서 110, 220을 걸어서 빼고, 대변에 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을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110, 220. 네 번째 문제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 관련 등기대행 용역 수수료네요. 법무사로부터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됐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구체적으로 토지의 취득 관련 매입세금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54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제 처리하시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 전자입력 1번으로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16일, 금액은 60만원, 상대방은 박봉수 법무사 확인하시고, 날짜 11월 16일, 매입세 공제 안되는 54번 뭐냐 이거 11월 16일 54번 불공제 사유 토지가 어디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하시고, 본명은 등기 대행 수수료, 금액은 60만원에 6만원, 거래처는 박봉수, 전자 입력하시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혼합 차변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토지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네요. 660 플러스. 그리고 은행 갈아 끼워야 되겠죠. 여기다 놓고 국민은행 다섯 번째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습니다. 지문 살펴볼게요. 날짜는 11월 17일이고 날짜 11월 17일 휴게실에서 사용할 온풍기를 사와요.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과세 쓰시면 되겠고 비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전자입력 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대금은 외상이에요.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300만원짜리네요. 날짜 11월 17일자로 51번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온풍기 금액은 300에 거래처는 전자랜드 주. 그 다음에 전자 체크하시고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이니까 호남 눌러서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3300 플러스. 여섯 번째 매출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물건 팔고 있습니다. 지문 볼게요. 날짜는 11월 19일 판매용 오디오를 외상으로 매출합니다.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11번 과세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세대전자를 6204로 신규로 등록해라. 여기 내용 보시고 거래처 다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자료 입력하시고 날짜는 11월 19일에 11번 과세로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 업무 생략 즉 1번 그냥 누르고 넘어가라. 금액은 500에 50 결제는 모두 다 외상입니다.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전액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신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번호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다 쳐야 되겠죠. 이메일까지 가볼게요. 날짜는 11월 19일자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11번 품명은 카오디오 수량 단가 없고 500에 50 자, 플러스 키 누르고 등록할게요. 주 세대 전자 엔터 번호는 6204번 그 다음에 수정 누를게요.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54816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이효정 여기 한영키 누르져 있네. 이효정 업태는 도소매업 전자제품 사업장 주소 서울 서대문구 중가로 8길 8-3 그 다음에 이메일 sdg 한영키 누르시고 sdg kya 네이버 그리고 나머지 없네요. 확인 등록 전자로 하라고 그랬고 결제는 전액 외상이니까 2번 외상 누르면 붕괴는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고 입력자료 조회.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납부세 2기 예정 789 납부세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근데요 그 돈이 지금 570만 7천원짜리네요. 그래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9월 30일에 입력된 회계처리를 참고해서 일반전표 입력 10월 25일에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일단 신고서를 열어서 보고 그 다음에 9월 30일자로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10월 25일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부가세 예수금 빼고 부가세 대급금 빼고 내야 될 세금 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 9월 30일자로 그 다음에 이제 10월 25일 날 이 미지급 세금하고 뭐 현금으로 돈 내고 아니다 보통예금으로 내면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신고서를 먼저 열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 7 엔터 9 엔터 한번 더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내야 될 세금 부가세 예수금 점체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을 거 공제받지 못할 걸 빼서 이게 공제받을 매입세액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이에요.
이제 금액을 확인하러 갈게요. 자, 열어놓고 일반 전표에 9월 말일자로 어떻게 했나 봅시다. 9월 7, 8, 9, 30일자. 자, 부가세 예수금을 9002 지금 어딨냐? 요거 있죠? 요거 없앴고 그 다음에 예수금 3295 예수금이 3295 없애서 뭐라고 처리가 돼 있어요? 미지급 세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25일 날 내야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미지급 세금을 없애고 돈을 보통 예금에서 내면 되겠죠. 10월 25일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 없었고 금액은 5707 플러스 다시 확인해 볼게. 요 금액 그 다음에 요거를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707 플러스 종전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뭐 9월 말일자로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시고 이런 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10월 25일 날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물어본 거네요.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 4번 결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계정 정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의 임시 계정의 원인을 파악해서 정리하겠다. 현금 과부족 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잡손실로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오상식 출장 취소로 전액 현금 회수 가지급금 없애고 현금 받고 현금 과부족 없애고 잡손실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먼저 12월 말일자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0일 현금 과부족에 금액을 찾아야 되겠죠. 시산표를 열어야 되겠네요. 12월 말 현금 과부족이 차변 잔액이에요. 대변으로 넘깁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15만원 차변에 손실 잡손실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잡손실 금액은 15만원 그리고 가지급금의 잔액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가지급금 줬을 때 내용을 몰랐는데 잔액 다 회수했대. 가지급금 차변 잔액을 대변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때 가지급금에 이제 거래처가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날짜인지 모르니까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12월 13일자 오상식 이렇게 걸려있네요. 그러면 빼서 없애야 돼요. 거기 이제 지문에도는 오상식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오상식 금액 20만원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20만원 두 번째 문제 재고자산 내역 상품 나왔고 소모품 나왔습니다. 상품의 기말 재고가 합쳐서 3,500만원이니까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3,50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말이 없네요. 그럼 이제 소모품을 사왔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을지 비용으로 처리했을지를 먼저 뒤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시산표 12월 31일자 조회할게요. 소모품이 어디 있냐 봤더니 자산으로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쭉 내려가 보면 그럼 비용이겠죠.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45562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이 남았대죠. 그러면 이제 소모품비를 300만원만큼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31일자로 대변에 소모품비를 300만원 취소시키고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인 소모품으로 덜 쓴 만큼 돌려놔야 되겠습니다. 소모품 300 그리고 다 했고 이제 나머지 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재고자산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전에 작업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확인하고 기말 재고를 2000과 1500, 3500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하시고요.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시산표를 가서 보면 이 재고자산 금액이 딱 그만큼 남아야 되는 거죠. 재고자산 어디냐 위쪽에 여기 3500 소모품이란 자산도 300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전표가 발생이 돼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료 조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오른 거. 1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갈게요. 4월 엔터, 6월 엔터. 뭘 물어봤냐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얘가 과세표준인 거예요. 111010 여기 있는 숫자. 이게 과세표준이고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 이게 매입세액인데 이 속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 밖에 매입세액도 있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하네요. 444525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시래. 1월부터 6월 상반기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주당 순이익, 주식수는 만주인데 6월 말 현재 순이익을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데이터 저장하실 필요 없고요.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6월 달을 조회합니다.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 다 있고 순이익이 66743,800이네요. 요 숫자, 요 금액을 주식수 만주로 나눠. 그러면 6674 이렇게 써있네요. 주당 순이익 6674.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67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닫고 답안 수록 버튼 눌러서 답 체크하시고 닫을게요.